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본 영상의 모든 자료와 결론은 개인적인 강한 내피셜이 담긴 내용이 많으므로 투자하시는데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에 어떠한 채널도 운영하는 게 없어요. 텔레그램, 그리고 보시면 톡방, 그리고 플러스 친구, 이런 거 어떠한 영리를 위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단 한 개도 하는 게 없다는 거를 먼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1번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마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모른다. 지금 11,000달러를 찍고 1,800불에서 지금 조정 장세가 있는데, 여기서 500불을 찍고 1,500달러를 찍고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12,000불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나쁘지 않은 장세겠지만, 여기서 슬금슬금 또 내려간다면 2번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럴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슬금슬금 힘을 만약에 이틀 내에 만약에 잃는다면 다시 한번 9,200불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3번의 파동을 주면서, 상승 파동을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아직까지 가고 있고, 미국 백악관에서 밤사이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님께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자산에 관한 어떤 그 스탠스, 그리고 규제안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 거에 관해서 대신해서 이제 재무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이 크립토커런시의 사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활동, 자금 조달 문제를 공유하고, 암호화 거래 조직과 관련하는 핀센 규정을 시행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이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저한테 새벽에 클래스 21이라는 아이디가 가지고 계신 그 구독자님께서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블룸버그부터 저는 초반에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크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원래는 여기서 단서를 붙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같은 불법 행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착취당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탈세, 강탈, 무작위, 불법 마약 이런데, 그러니까 범죄.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만약에 이대로 흘러가면 이것은 실제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을 이제 연 건데,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보면 BSA를 준수하고 재무범죄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센은 실제 BSA를 구현하는 연방 규제 기관이며, 리브라와 같은 암호 해독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송금 서비스 송신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데가 세기라는데, 민권 증권거래위원회하고 CFTC 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여기에 같이 자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3일 전에, 지금서부터 3일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12일인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암호자산에 관해서 팬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불법 행위, 그리고 불법 범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행해지고 있다. 자금 거래에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리브라 가상통화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자기는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같은 경우도 다른 은행권과 같은 어떤 그 입장이 올라가려면 분명히 제도권, 은행에서 마련된 그 플랫폼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규제안에 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관해서 자기는 용인 안 한다는 그런 스탠스에 관해서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은행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규제안을 결국 수용하고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어저께 밤에 그런 뉴스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희망을 돌리거든요. 그 뉴스 하나에. 지금 시세가 비리비리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용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야. 비트코인 ETF도 벌써 지리하게 된다 안 된다를 끈 게 벌써 계속해서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벌써.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랑 미국에서 많은 기자를 불러서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백악관에서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용하는 거에 관해서 규제기관에서 법률안을 내겠다는 얘기야. 그 법률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고 이런 컨트롤 센터에서 규제안에 관해서 실행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레드라이트도 아니고 그린라이트도 아니고, 그린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있었어. 이 신호등이 원래 한쪽 불이 계속 켜지고 한쪽 불이 켜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래. 우리 지금 암호화폐 장세 시장같이. 그러나 지금 보면은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린라이트를 켰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보면은 양날의 검과 같아. 그러나 규제안을 만약에 도출해서 그거를 수용을 한다면 그거는 은행과도 같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규제안을 어떻게 암호자산 시장의 거래소들이 리브라 코인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해서 자기화 시키냐에 따라서, 그리고 규제 기관들이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지금까지 이 횡단보도는 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횡단보도가 그린컬러가 돌아와서 사람이 건널 수 있게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많은 개발자들, 많은 관계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한 계단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은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확신을 갖지도 못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모바일 뱅킹, 모바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결제를 해서 물건도 사고 암호자산도 거래를 하고 주식도 거래를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핀테크 기술의 진화,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이고 지금 애플워치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지 못했던 거를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은행권에 관해서 알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모바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뱅킹이나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기술이 많이 진보되면서 은행권에서 자리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기업은행이 먼저 치고 나갔고 나머지 은행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방향이에요. 많은 어떤 그런 업체, 금융업체들, 보험사들도 비대면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형성이 점점 매해 매일매일 진보되고 있어요. 현재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에는 여러 글로벌 어떤 그런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이낸스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자산 거래소가 은행이 되고 은행이 암호자산 거래소, 이런 식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중간에 있는 벽이 점점 낮아지고 이게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 일면에 관해서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집 기구에서 금융권에 관해서 감사를 한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권에서도 BIS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있는 원화 계좌, 달러 계좌, 프랑크 계좌, 마르크 계좌 이런 거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권을 감사하고 이런다고 저는 생각해. 지금 현재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얼리 어댑터니까 이 비포장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발탈감, 그리고 좌절감, 패배감을 느끼면서 손절하고 떠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 지금까지 계속 그 시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세력들은 만들어 왔어요. 계속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이 시장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이런 깊이 파인 물 웅덩이도 만나고 뭐 산맥도 넘어야 되고 비탈길에서 이 차가 구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며칠간에 있었던 그런 장세,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이 될 거예요. 멘탈은 나가고 투자자 개인은 몸도 지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두 분이 구독자분인데 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야, 이 시장 못 있겠다, 그냥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쓰셨는지 이해는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야,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렇게 고속도로라면 누구나가 다 되게 편하게 생각하죠.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지. 왜? 그냥 시세는 계속 오르니까. 희망회로만 계속 돌리면 돼.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물 웅덩이, 그런 비탈길을 왜 만들었을까? 왜 그런 자갈밭을 왜 중도에 만들었을까? 규제 안에 관해서 도출이 돼서 백악관에서 오늘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향후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 장세가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펼쳐질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비포장 도로였으니까. 자,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시세가 나쁘지 않아. S&P 500 지수는 0.02%가 올라서 어저께 2013까지 올랐는데 2014야. 지금 이제 반등 장세가 되게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던 많은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암호자산 쪽으로 많이 몰려올 거란 얘기야. 머지 않아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을 판가름하는 거는 좀 약간 섣부르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봐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하고 몇 개 나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차별화 장세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는 그 에너지가 휘소되면서 결국엔 그 에너지 파동이 다시 암호자산 시장으로 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영국 재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의 은행 라이센스 요구해선 안 돼, 리브라가 적절하게 규제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영국 재무부 장관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리브라가 적절하게 규제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영국도 만만치가 않아, 지금 재무 상태가. 11월 31일이면 노딜 블랙시트가 강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파운드는 어떻게 되고 영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유로는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데는 사실 여기야. 그럼 관련 있는 데가 미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들은 뒷구녕에서 뭔가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을 거고, 미국 재무장관이 리브라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핀세는 리브라와 거래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 한 구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리브라와 거래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모든 암호화폐가 과연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리브라 코인이 나오면 나머지 코인들은 다 죽을 거다.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다 죽을 거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브라 코인을 사용을 하려면 페이스북에서도 이 블록체인 지갑이 있어야 돼. 그렇죠? 블록체인 지갑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리브라 코인만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도 통용해서 사용이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금융권, 은행권도 거기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커머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지금 캐시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스테이블 코인화 되면 결국엔 그것과 연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도가 없는, 되게 인지도가 낮은 스캔 코인 같은 거 있죠. 개발자들이 여력도 없는 거. 그런 거는 제외시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짚고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암호자산 투자에 관해서, 지침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비트코인 33%, 알트코인 33%, 현금은 33%. 자, 이렇게 이 시장에 있다 보면은 추세가 두 개로 갈릴 때가 있어요. 비트코인 위주로,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 66, 67 막 이래.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알트코인에 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알트코인 매집에 나선 사람도 있고,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현금 33%, 33%, 33%를 제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폭락 장세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현금을 가진 게 33%가 있으면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어. 그쵸? 근데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33%를 가지고 있으면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엄청나게 내렸을 때 이 비율을 줄여가지고 내가 15%를 덜어서 알트코인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 그랬다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장세가 알트코인 시장에 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또 줄여.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놔. 45%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지금보다 몰빵 형태, 비트코인만 왕창, 알트코인만 왕창,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아마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실 분들도 분명히 시장이 풀리거나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유동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구간이 와요. 그때 가면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비트 33%, 알트 33%, 현금 33% 비율을 가만히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 장세가 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하시다 보면 와요. 그런 장세는 분명히 오고. 두 번째가 매수 매도는 10에서 30%씩 진행하자. 자, 30%면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코인을 3일 간격으로 3번에 나눠서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만약에 매수 매도를 10%씩 진행하겠다. 이거는 내가 매수하려는 코인을 10%씩 하는 거야. 10%씩 진행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25%씩 하거든요. 자, 어저께 25% 샀어. 그럼 오늘 25%,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또 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몰빵과 그리고 몰빵에서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100%씩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나 500원에 그냥 리플 샀어. 근데 10,000원 되면 팔래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에 수반하는 코인에 대한 분석이 따라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멘탈이 견디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일부 유튜버가 떠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리플에 관해서 뭐 어떻게 된다, 뭐 내가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희망의 로를 돌릴만 하다, 그럼 그거를 진짜 믿고 숫자가 까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럴수록 내가 가진 코인,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예전 영상을 뒤져보시면 그 코인 프로젝트에 관해서 발표된 게 되게 많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스트라티스다, 아니면 뭐 골렘이다, 이런 코인들이면 되게 오래된 코인이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코인들이야. 뭐 넴코인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에이다다, 이런 것들, 뭐 비트코인 캐시다, 뭐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다른 것보다 떨어졌지만 일단 내가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는 코인을 분석하자. 그래서 많은 블로거들,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묻지마 투자보다는. 여기에 나와있는 지침을, 1번 지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움직일 여력이 생기시면 그때 가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영상을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버티시면 행운을 빌고, 또 하나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언급하시고 나서 3일 후에 어저께 새벽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거에 저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되게 많이 부여를 해요. 규제라는 게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 그러나 규제안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말, 미친 소 위에서 그냥 로데오 경기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야죠. 거기에 우승자가 나오고 탈락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많은 개발자들, 많은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디벨로프를 계속 하겠죠. 로드맵을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장세가 불안하고 이틀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내에 만약에 다시 10,000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진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슬금슬금 흘러가면 나쁘지 않고, 이번 달만,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만 잘 버티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매일매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